페이지 3번부터 갑시다. 다 못 풀어보신 분들 이번 주 와서 푸시고. 3번 뭐야? 자,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의 모습과 대화입니다. 이거 누구니? 그림 보니까 이렇게 확대한 그림 보니까 이거 그래서 이 화석은요 그림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약간 벌레처럼 생긴 애가 3등분이 돼갖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지. 3등분이 되어 있는 애. 얘는 삼엽충이야. 삼엽충을 그림 외우세요. 자, 삼엽충 어느 시대예요? 고생님. 자, 그래서 중생대 아니고요. 자, 우리 이 친구 외울 때 육지에다 외웠어? 바다에 외웠어? 바다. 그치? 고생대 때 육지에 있는 애들 별로 없었어. 누구누구 있었는데? 고산. 랑? 동물 중에 양서류랑 양서류 양치식물 그치? 자, 남업치, 삼엽충, 갑주어, 필석, 완종류 이런 애들 바다에 살았어요. 그래서 육지 아니고 바다 맞고요. 자, 이 지역은 높은 열과 심한 압력을 받았다. 자, 1번 문제 볼래? 1번 문제 일본의 화성암이라고 된 거 보여요. 자, 이거랑 연결되는 거야. 화성암이 뭐냐면 자,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애. 그래서 화강암, 효무암 이런 거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애고 지금 방금 3번에 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었네 라고 하는 건 열하고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애들을 변성암이라고 그래요. 화성암이 열하고 압력 받아도 이렇게 되고 퇴적암이 열하고 압력을 받아도 이렇게 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화석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어렵겠지. 그래서 화석은 어디서 발견되는 거라 그랬어? 돌. 차례 쌓인 지층. 그거 뭐야? 응? 퇴적암. 그렇지. 그래서 1번의 화성암도 퇴적암으로 바꾸셔야 하는 거고 자 3번의 C라는 친구가 틀린 이유는 이런 거 받으면 화석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지 않은 퇴적암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문제 의도 알겠어요? 됐어? 응, 그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B만 맞을 거예요. 이거 잘했어. 그 다음에 10 거 뭐예요? 어디? 3번에 그림에서 세포 아니에요, 저 아 파란 게 뭐냐고? 남세면인 줄 알았는데 그 세균처럼 보여서. 자, 그 파란 거 그냥 어느 지층인 거고 그걸 확대해서 삼겹살이란다. 삼엽충으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파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땅인 거야, 파란 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18쪽에 7번, 9번 볼게요. 자, 이런 애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합해석 어느 시대예요? 합해석. 얘를 발견하면 돈이 돼요. 그 어디야? 신생대. 삼엽충. 고생대. 고생대. 공유. 중생중세. 중생대. 완종유. 신도세. 삼엽충, 필석, 갑주어, 완종유. 고생. 고생대. 자, 그러면 고생대랑 중생대 사이에는 자, 요 지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없을 수도 있어. 그치?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니까. 근데 고생대 초반의 땅이고 중생대 말기의 땅이라면 시간 간격이 있을 수도 있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뭐 보고 판단할 거냐면 거기 뭐라고 줬어? 여기하고 여기 뭐라고 줬어? 이렇게 해갖고 부정한 면이라고 줬죠? 이게 무슨 뜻이었어? 부정합? 부정합. 맞지 않는 거. 정합이 아니다. 정합이 아니다. 바르게 쌓인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A지층, B지층, C지층이 차례 아무 변동 없이 촉촉촉 이렇게 퇴적이 된 거면 이런 거 정합이라 그랬고, 만약에 A 다음에 C가 생겼어. 중간에 시간 간격이 있어. 이거 어디 갔는데? 오랜 세월 깎여서 사라진 거라 그랬지. 이런 거를 정합이 아니다, 부정합이다 그랬고요. 그치? 그럼 여기 부정합이라는 게 있어 라고 한 건 무슨 뜻이야? 얘하고 얘 사이에 중간에 얼만큼의 땅이 있었을 건데 얘가 깎여서 사라진 거다. 우리 부정합 만들어지는 과정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정답? 아, 그거 쓰라고 그럴 거야. 자, 맨 처음에 땅이 퇴적됐어. A 땅, B 땅에서 저기 바다 밑에서 퇴적이 되고, 이 친구들이 어떤 큰 지각 변동을 받아서 저 아래서 에너지 못 이기고 땅을 이렇게 미는 힘 때문에 얘가 들어 올려진 거야. 그래서 땅이 올라옵니다. 땅이 통째로 지각 변동받아 대륙이 올라오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 융기. 그래서 밖에 나와서 대륙에 노출이 되면 비바람 불어서 어떻게 되고? 얘가 깎여 나가고, 그걸 뭐라 그래? 깎여요. 침식. 그렇게 해서 깎여 나간 상태로 다시 지각 변동받아 또 가라앉았어. 그럼 바다 밑에 내려갔으니까 지대가 낮아요. 새로운 땅이 또 쌓입니다. C. 자, 그럼 이렇게 융기의 반대 내려앉는 건 뭐라 그래요? 강. 자, 그렇게 해서 C라는 땅이 새로 땅에 쌓였습니다. 여기까지 쌓인 것도 아니면 바닷속에 들어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여. 몰라. 그럼 내 눈에 보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올라와야 된다고. 이 친구가 융기를 한 번 더 해서 내 눈에 보였는데 A 땅 다음에 C라는 땅이 생긴 거야. 이런 식인 거지. 뭘 이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시간 간격이 있어 라고 준 거니까. 그럼 이 정도의 부정한 면이 있고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받았을 거란 얘기고, 이 지각 변동을 받는 동안 뭐 화산 폭발에 뭐 지진에 막 일어났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멀쩡한 화석이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있을 수도 있으나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부정한 면이었어. 그럼 일단 봐봐. 7번에 자, 지층 A는 신생대이다. 이건 맞죠? 자, B는 C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B는 고생되고 C는 중생되니까 먼저 퇴적된 거 맞고요. 18쪽에 7번. 그 다음에 지층 C와 D는 육지에서 퇴적되었다. 공룡은 육지 맞죠? 완종이 뭐예요? 그치? 우리 이렇게 선 아래다 그었어. 완종류 이런 애들은 다 바다였어. 그래서 B, C는 육지, D는 바다. A, B는? 합해서 어디야? 바다. 그치? B도 바다. 여기는 C 빼고는 다 바다였어.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력만 맞아야 하고요. 9번. 안 푸신 분들 9번 다시 해석해보세요. 잘 나와. 봅시다. 삼엽충 어느 시대? 고생대. 그러면 삼엽충이 발견된 A, B, C 땅은 다
고생대 때 퇴적된 땅이구나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기억은 누군진 모르겠으나 이 친구도 고생대 때 같이 있던 애구나. 네? 그럼 여기는 사실 몰라. 고생대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지? 자 근데 우선 하나씩 B 지층은 고생대인 거는 확실해요. 자 니은은 시상화석이다 라고 그랬는데,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의 조건, 표준화석은 오래 살아요? 잠깐 살아요? 잠깐 살아요. 그 시대에만 살아서 얘가 발견되면 어느 시대다 알려주는 게 표준이었지. 그럼 시상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길게 살아요. 대신 어떻게 살아요? 좁은 지역에. 이 친구가 발견되면 여기는 뭐 되게 습한 땅이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무데나 다 살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시상화석, 니은의 씨가 시상화석이다 하려면 오래 살았어야 돼. 근데 니은 어떻게 살아? 되게 짧게 살았지. 이 친구는 오히려 표준화석이다 라고 해주는 게 맞아. 누군지 모르겠으나 얘가 발견되면 누구다 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짧게 살았으니까 보시는 게 맞고요. 얘네 전체를 지층을 두 개로 나눠 봅시다. 지층 나누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 지질 시대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별되는 기준이 뭐야? 땅의 깊이. 깊이. 이 땅이 고생된지 어떻게 알아? 뭐 보고 판단할 거야? 그 땅에 묻혀 있는 거고. 화석 보고 알면 되잖아. 그래서 지질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 성캄브리아 지구 시작 언제? 몇 억 년 전? 아까 다 쓰신 분들 많지만 46억 년 전.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5.4억 년 전. 그럼 5.4부터 누구? 2.6까지는 고생대, 성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1.6억 년에서 0.66억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생대. 그지? 그럼 지질 시대를 이렇게 나눴던 기준은 어떤 화석이 발견이 될 거냐, 화석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각 변동, 부정합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 아까 그거 두 개. 그러니까 화석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이 말은 이 시대에는 살았는데 중생대 넘어가니까 애들이 거의 다 죽고 새로운 애들이 막 태어난 거지.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화석 변동이었어. 보자. A층하고 B층 넘어갈 때 새로 생기거나 또는 없어진 애 누구 있어요? A에서 B로 갈 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애는? 기억. 새로 생겼지 B 한 개. 그럼 B에서 C 사이에 새로 생기거나 없어진 애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 한 개, 여긴 없어요. 자, C에서 D 사이에는요? 삼엽충하고 기억은 없어졌고, 니은하고 디귿은 생쥐어 새로 생겼고, 4개가 변한 거야. 없어진 애 2개, 새로 생긴 애 4개. 그럼 D하고 이 사이는? 한 개만 없어졌지. 이렇게 찾는 거였어. 그러니까 화석 개체수 변화가 가장 많은 거 여기. 그럼 지층은 여기 층과 여기 층이 다른 층이야 라고 보시는 거야. 됐어요? 숫자 적어놓으세요. 찾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또 몇 번 질문이었지? 18번. 18번이요. 18번 아니고 19번이었어. 19번이요. 19번 보세요.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해양생물 과의 수 변화이다. 과의 수 뭐라는 거예요? 이거? 과가 뭐예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얘는 나중에 생원 들어가면 아마 이거 내려올 거야.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한번 중1인가? 그치? 자, 종이 가장 작은 범위야. 사람, 멍멍이, 고양이 다 어때? 종이 다 달라, 그치? 근데 이렇게 모아갖고 포유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포유류라고 부르는 것처럼
작은 종들이 모여서 조금 넓은 범위, 다시 모여서 조금 넓은 범위,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과는 이걸 말하는 거야. 종보다는 조금 넓은. 돼요? 아, 그럼 봐봐. 해양생물 과의 수다 그래놓고 그래프의 오른쪽에 그러면 해양생물 종류가 라는 얘기인데 그 종류들의 그래프가 막 상승하는 것 같더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려갔어. 그리고 다시 한 번, 두 번 이렇게 갔어. 우리 전체 지질 시대 중에 대멸종이 총 5번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5번 중에 3번이 언제야? 고생대 때. 1번, 2번, 3번. 자, 우리 아까 저거 나눌 때 어땠니? 뭔가 없어진 종이 많고 새로 생긴 종이 많고 변동이 심할 때. 그러니까 이 과의 수가 이렇게 훅 줄어들었다 늘어나는 이런 지점들. 이럴 때 한 번씩 멸종이 있었구나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이거는 어머 너무 커. 그래서 여기를 고생대가 끝나는 지점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고생대, 여기까지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5차 여기가 끝나는 지점, 여기 중생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2번, 그래서 여기 3차, 여기 5차일 때 시대가 바뀝니다 라고 불렀어요. 그래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보자. A시대 말기에는 완종류가 멸종하였다. A가 뭐니까? 고생대잖아. 그럼 고생대 있던 해양생물들 삼엽충, 갑주어, 필사, 완종류 중에 멸망할 수 있겠지. 그런 뜻이야. 생물 다양성은 A보다 C에 더 크다. 생물이 다양하게 많이 사는 것은 A시대랑 C시대랑 어때? 여기 훨씬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C가 더 크다? 맞다고 보셔도 되고요. B시대, 여기 말기에 일어난 대멸종의 주 원인은, 자, 우리 고생대 말기에 여기 멸종 원인은 뭐였어요? 빙하기. 자, 고생대 멸망 원인 3글자. 판게아. 판게아가 뭔데? 그치? 거기 그 프린트 그림 보시면 우리 아까 테스트 봤던 거에 세계지도 3개 중에 누가 판게아 그림이야? 세 번째 거. 애들이 가장 세모로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 애. 다닥다닥 붙어있는 애. 맞아? 그 디귿 그림이 판게아였어? 자, 그러면 대륙이 모여서 이렇게 판게아가 만들어졌습니다에 숨어있는 뜻이 뭐라고? 이거 필기한 사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써줬는데. 자, 이거 다시 쓰세요. 판게아가 형성되었습니다에 숨어있는 뜻은 뭐다? 뭐가 없어지는 거다. 바다는 바다인데 이거 대륙의 가장자리, 바다로 들어가는 이 부분, 우리 서해나 남해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이 천천히 얕아지는 여기 뭐라 그런다? 그렇지, 갯벌. 자, 그 갯벌을 저기 과학용어로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점점 깊어져서 수심이 200m 이하가 되는 곳까지를 이만큼을 대륙붕이라고 불렀어. 나중엔 더 깊어질 거고. 이게 왜 중요하지? 얕은 바다가? 우리 물 빠지면 갯벌에 되게 많이 산다 그랬잖아. 뭐 조개에, 갯지렁이에, 뭐 망둥어에 막 이런 거 산단 말이야. 중요한 건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건 대륙에 있는 요 대륙붕, 여기에 대륙붕이 붙어서, 대륙이 붙었으니 대륙붕은 없어졌어요. 여기 살던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치? 자, 판게아가 형성되었어는요, 대륙붕의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어떻게 됐다고? 거기 살던 해양생물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육상생물 아니고 해양생물 수가 요만큼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대륙붕 면적이 감소하여 육상생물 수가 줄어들었다. 낚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관계하면 아시면 안 돼. 마저 적어놓으세요. 너 필기할 별로 없더라. 적으세요. 그리고 대륙이 이렇게 부딪히시면 화산도 폭발할 거야. 그래서 고생대는 환기하고 화산을 주로 원인으로 봐요. 자, 그럼 중생대는요? 현대는요? 5차에 가장 크게 멸망한 이유가 누구였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물론 역시 그 와중에 화산 폭발도 되게 많았죠. 화산은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인 같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20번 다시 돌아갑시다. 아니다, 19번. 그러면 비시기 말기에 일어난 대멸종의 주된 원인은 뭐라 그래야 된다? 운석 충돌. 중생대 말기니까. 그럼 요거 시기 알겠어요?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밑에 있는 여기 숫자 가지고 2.6억 년, 2.5억 년 여기 누구 줬어? 5.4억 년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가 고생되겠구나. 그 시기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외우셔야 되겠죠. 또 다른 거 질문? 실력업 3번이요. 요거 해보자. 아까 그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지금 시간 줄게. 그 시대 구별 한번 해보세요. 숫자 쓰세요. 몇 개 사라지고 몇 개 생겼는지. 같이 해볼까요? 일단 시대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처럼. 자, A, B 사이에서 계생명 대체수 몇 개 변했어요? A는 2개. 2개 변했어. 그치? 2개. B, C는 없어. CD는 3개. 3개. D는 1개. 그럼 어디를 층을 나누면 좋을까요? C하고 D 사이를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B는 고생대 땅이야 그랬으니까 A, B, C는 다 고생대야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지? 그럼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는 모르겠어. 아니다, 이거라 그랬구나. 고생대, 신생대 2개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신생대였을 거고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얘기네. 그럼 말하지 않아도 부정한 변인 거야 여기는.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래서 지층 C는 고생대로 보는 게 맞고요. 공용 화석은 리을로 적절하다? 여긴 중생대가 없네. 공용 녀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전체 5개의 화석 중에 표준 화석이 3개래. 누가 표준 화석이어야 돼요? 아이고. 그냥 짧은 거? 우리가 지금 시대를 2개로 나눴잖아. 그러면 시대를 걸쳐 있는 애들은 표준 화석일 수가 없는 거지. 그 시대에만 살아야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고생대 화석, 얘는 신생대 화석이겠지. 그럼 얘네 둘이는 계속 살았던 애일 거야. 그치?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보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래서 공용 화석은 적절하지 않았고요. 고사리는 화석 미음이 될 수도 있다. 어때?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그치? 고사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고사리 때부터 가능하죠. 해상화석으로. 그렇게 해보실 게 맞아요. 그럼 리을도 오래 살았는데 리을은 산호나 고사리 같은 시상화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볼 수도 있죠. 죽었잖아. 뒤에서 죽었잖아. 지금 없단 얘기잖아. 그치? 쟨 지금은 없는 거야. 근데 고사리 산호 시상화석 어때? 지금도 있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미음은 가능한데. 리을은 그럼 화석이 리을은 무슨 화석인지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화석이.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됐어요? 숙제 안 해오신 분들 그거 마저 하러 오시면 되고. 자, 오늘 변이 마저 나갑시다. 지난주 변이 조금 한 것 같은데 변이랑 자연 선택 마저 나가볼게요. 변이 프린트 안 가지고 온 사람? 저요. 지난주 거 안 갖고 왔어? 저 다음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몇 개 없는데 이거는? 아예 안 받은 사람. 아예 안 받았고. 또 없어? 나머지 있어? 시연아, 예. 복사기가 하나 가져올까? 예.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복사기 있어요? 자, 지난주에 잠깐 했어. 살짝만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변이의 2종류가 있었거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시 천천히. 빨리 와. 어떻게? 네. 아니. 자, 얘들아, 우리 변이에 일단 종류가 2개가 있어. 이건 지난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변이에 뭐가 있냐면 환경적 변이가 있고 유전적 변이가 있어.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거. 그럼 얘는 자손한테 유전이 될까 안 될까? 되지 않아요? 일단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자손한테 내 DNA를 주는 순간 유전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이미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 환경적 변이는 뭐냐면 이런 식인 거야. 자, 오타니가 걔 자투야 우투야? 자투요. 자투야? 자, 그러면 왼손을 내가 엄청 많이 쓰는 운동선수야. 그랬더니 이쪽 팔이 근육도 되게 많고 팔이 좀 길어. 그럼 오타니가 아들이든 딸이든 딱 낳으면 얘는 날 때부터 이쪽 팔이 두껍고 길어? 아니야. 그치? 왜? 왜 유전이 안 됐어? 엄마 쪽이 있어서. 아니지. 아, 내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뭐 운동이든 뭐든 뭔가로 얻어낸 건요. 야 운동도 근육 안 아니야. 운동 안 하면 근육 다 빠지지 않니? 근데 하물며 그게 자손한테 유전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얻어낸 형질은 자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 하나로 끝나는 거야. 이게 환경적 변이야. 옛날에 그런 부족이 있었어. 저기 아프리카 저쪽 가면 그 여자들이 장식용으로 목에다가 이렇게 장식물을 껴 동그란 거를. 근데 이거를 해가 지나면서 하나씩을 더 껴 계속.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정말 목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정말 한 10몇 개, 20개 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껴있는 상태니까 근육이 약해져갖고요. 이거 빼면 잘못하면 부러진대. 그럼 봐. 이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냥 날 때부터 목이 길어? 안 그래.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나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치? 반면에 유전적 변이는 내 DNA에 뭔가 다른 이상이 생겼으니까 자손한테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의 변이는 자손한테 가는 변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그랬을 때 변이가 생기는 원인 지난주에 2개 배웠습니다.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 또는 유성생식. 자, 그게 차이 기억나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아 그거 그 하얀 색깔은 그건 알비노. 알비. 2가지 얘기해줬어? 네. 알비노, 내가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알비노라는 질병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물려주는 순간 내 자녀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유전자는요, 엄마나 아빠한테는 없는데 자녀한테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돌연변인 거야. 엄마 아빠는 그걸 갖고 있지 않은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전자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 경우. 유성생식은 자 이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자녀한테도 가는 거. 자 검둥이랑 흰둥이랑 새끼를 낳는데 애기들이 막 얼룩이 달룩이야 막 예쁘게. 근데 모양도 다 달라. 이거 어때? 엄마 아빠 갖고 있는 성질이 애기들한테 골고루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유성생식은 특징이 뭐였었냐면 자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포 하나당 염색체 몇 개 갖고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다 했는데? 3개. 엄마? 8개. 23쌍 갖고 있었지. 복습 좀 할까? 불려와야 되겠어? 자, 23쌍을 갖고 있는데 46개. 그 중에 반토막을 골라서 내 자식한테 줄 거야. 그럼 내 짝꿍도 마찬가지 이렇게 반토막 졸라가지고 자녀한테 이렇게 주겠지.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요 지금. 그치? 반반 받아서. 근데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를 염색체를 반씩 받을 때 여기 있는 것만 쫙 받았을 수도 있지만 또는 이거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자녀한테 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염색체 중에 46개 중에서 23개를 골라서 줄 거야. 그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몇 가지였냐면 요 2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그럼 내가 자녀한테 줄 가능성 몇 개? 2개. 둘 중에 하나니까 2개. 하나 골랐어. 그럼 여기도 이거 둘 중에 또 하나. 또 2가지 가능성. 이거를 몇 번 골라야 돼? 23번을 골라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이 2의 23제곱개나 나와요. 이 와중에 내 짝꿍도 2의 23제곱개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중에 1개를 골라서 자녀한테 주는 거라고. 돼? 그러니까 자 유성생식은 생식세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수가 2의 23제곱개씩 돼. 그러니까 엄마 거 이거, 아빠 거 이거 그런 확률로 태어났으니 첫 번째 태어난 애는 2의 23제곱분의 1, 2의 23제곱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첫째가. 그럼 둘째도. 또 그 중에
완전히 똑같을 가능성은 2의 46제곱분의 1이라고요. 없는 거야. 기억나? 그러니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걸 적당히 섞어서 받아요 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요렇게 태어난 게 변이였어. 엄마 아빠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걸 가질 수도 있고. 요게 변이였고, 그래서 요 말 잘 적어놔. 현시세포 요거 나오면 애들 다 틀려 갖고 와요. 적어. 지난주 이거 해줬는데 적은 사람 없었나? 혹시 이거 적혀 있으신 분? 없어? 적을 곳이 여기 거기 변이에 유전적 변이로 나타나는 이유에 2번에 일성생식 밑에 적으시면 되겠다. 됐어요? 자, 이제 됐으면 자연 선택할게요. 지우 다 적었어? 자, 자연 선택에서는 우리 자연 선택서를 보고 문제를 복습을 할게요. 지난주 자연 선택 기본은 했으니까 26쪽에 다윈의 자연 선택설 갑시다. 이거 지울게요. 자, 다윈이라고 하는 분이 태평양 한가운데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섬나라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가서 되게 오래 살면서 관찰을 한 거야. 자, 그 침팬지를 오랜 세월 관찰하신 분 누구? 그 침팬지 행동 연구학하신 그 침팬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들어는 봤나? 제인 구달? 들어봤어? 밀림에 들어가서 살았어, 걔네랑 같이. 처음에는 엄마가 막 반대했다가 나중에 너무 걱정돼서 어머니까지 같이 들어가 사셨대. 딸이 너무 걱정돼서. 자, 다윈도 그 지역에 가서 되게 오래 계시면서 여기를 연구한 거야. 나 무슨 연구를 했냐면, 봐봐. 이게 위도라고 하는 게 우리 제주도하고 서울도 날씨가 다르죠. 요만한 정말 조그만한 나라인데도 위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아래랑 위랑 날씨가 달라. 위도에 따라. 그럼 섬나라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날씨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어디는 막 어떤 곤충이 많고 어디는 어떤 열매가 많고 막 이러겠지. 가서 무슨 연구를 했냐면,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작은 날개 보세요. 자, 핀치라고 하는 새들의 종류를 관찰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원래 핀치는 부리 모양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 가서 보니까 이 동네 가니까 이렇게 생긴 좀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애들이 막 살고, 또 다른 섬에 가니까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애들이 살더래. 다 핀치인데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한 거야. 한참 관찰을 했지. 자, 보세요. 원리는 이거야. 핀치들이 많이 모여 살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모여 살면서 계속 새끼를 낳고 많아졌어. 그럼 계속 많아지면 먹이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 지는 애는 죽고 강한 애가 살아남고 했을 거란 말이지. 자, 핀치들이 원래 되게 많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부리 모양이 다르게 생긴 애가 그냥 태어난 거야. 어쩌다가. 우리도 가끔 돌연변이로 알비노도 태어나고 그러는 것처럼 부리 모양이 다른 어떤 변이를 가진 애가 우연히 태어났어. 여기다 씁시다. 자, 일단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부리 모양이 다르게 생긴 애들이 태어나셨고,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여기 살아. 근데 이 동네는 원래 살던 이 부리 가진 애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먹이가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대. 자, 아래 동네는 가니까 열매가 막 딱딱해. 그럼 딱딱한 열매를 부셔서 먹기에는 얘가 좋더래.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태어난 변이는 얘가 태어났어? 얘가 살아남기 되게 좋은 환경이니까 나머지가 슬슬 도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동네에는 열매 대신에 저기 구석에 막 벌레들이 숨어 있어. 그럼 저 끝에 있는 벌레를 파먹기 좋은 얘가 유리한 거야. 이런 식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변이를 가진 애가 나머지 애들이 도태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그러면 과잉 생산을 해서 변이까지 일어났는데 그들끼리 먹이 경쟁을 했을 거잖아. 그치? 생존 경쟁을 해. 하고 보니 그 먹이 환경에 적합한 애가 살아남았어. 그 살아남은 걸 적자 생존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연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선택받은 거고 여기에서는 얘가 선택받은 거고 선택받지 못한 애들은 먹을 거 없어서 죽었을 거고. 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내가 선택받았어? 그럼 내가 자손을 계속 낳으면 유전이 돼요 안 돼요? 내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이 될 거잖아. 자 봐봐 얘들아. 먹이가 딱딱해서 쪼다 보니까 부리가 두꺼워진 거니? 아니지. 뭐라 그랬어? 이런 애들 사이에 어쩌다가 두꺼운 애가 태어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유전 돼 안 돼? 되는 거야. 나는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니까. 그럼 봐. 먹이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한 부리의 모양은 다른 게 맞아. 하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타임이에요. 자면 안 돼. 여보. 먹이 환경이 달라서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아, 되게 끌리는 말이다. 근데 환경이 다르니까. 열매가 딱딱해서 내 부리가 두꺼워졌다라는 말이야 이 말은. 그럼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맞으면 안 돼. 아유, 알겠니? 부리가 딱딱한 애가 부리가 다른 모양을 가진 애가 먼저 태어난 거야. 근데 여기에 적응을 잘 한 거야. 알겠지? 열매가 딱딱해서 내 부리가 두꺼워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문장으로. 그럼 애들이 막 맞다 그래요. 니들이 어디에 낚이는지 선생님들은 잘 알아. 낚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먹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어때? 이건 맞는 말인 거야. 먹이 환경에 따라서 내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건 아니고 모양이 다른 부리를 가진 애들이 적응을 하는 정도가 달랐다는 맞는 말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 선택 받은 애들이 그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계속 새끼를 낳고 하다 보니 이런 애들이 많아졌고 거의 이런 애들만 살고 이 동네에서는 이런 애들만 살고 그러면서 진화합니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까지 하신 거예요. 자, 이거 4단계 이제 외워서 써볼게요. 맨 첫 줄에 자연 선택권에다 4단계 외워서 쓰세요. 태연이 얼른 쓸까? 죽여. 나또 됐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었어. 다윈이 이 얘기를 했던 시절이 이게 몇 년이냐? 1880년대 사람이야. 그 시절에는요, 뭐 유전, DNA 이런 거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던 아이한테 그러면 이렇게 변이가 된 애는 왜 새끼 낳으면 걔한테 유전이 왜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 다윈이 뭐라 그랬게? 나도 몰라. 모르니까. DNA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 사람이니까. 그치? 몰라! 라고 말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믿겠니? 근거가 없으니까. 그 시절엔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현미경이 발전하고 뭐 DNA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러면서 아,
유전이 되는 게 나 이거 나중에 알아낸 거야. 야, 그럼 자연선택설의 문제점 뭐라 그럴까? 한계점. 당연히 나도 몰라 했던 그거. 뭘 몰랐는데? 뭐? 왜? 자, 자손한테 유전이 되는 이유 원리를 설명하지 못한 게 문제점이었어요. 알지? 그치, 지호야? 잘 자다가 30분 넘어가면 이제 막 고개가 숙여져 이제. 잘 자다가는 뭐야? 잘 듣다가 30분 넘어가면 자꾸 졸려. 지금 목이 터져라 해주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가 일단은 자기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맞아. 대부분의 변이는 적응 못하고 죽은 거.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거 함정으로 나오는 또 한 가지. 자, 그럼 이 변이가 자손한테 유전이 된다는 걸 난 지금 알잖아. 그럼 이건 환경적 변이야? 유전적 변이야? 오타니의 8인 거야? 아니면 내 DNA인 거야? 내 DNA야. 자손한테 유전이 된다는 건 내 DNA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유전적 변이 또는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그건데 맞아. 그건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알아. 근데 돌연변이, 유전적 변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이니까 다윈은 돌연변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알겠지? 자, 잘 기억하세요. 다음은 자연선택설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변이가 아니라 돌연변이, 유전적 변이 요딴 단어 들어가는 순간 틀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 실제로 유전적 변이인 거 맞아.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쓴 단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언급하시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꿔서 역시 함정으로 나와요. 차이 되게 미묘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뭔지 알겠어? 적어놔. 자, 변이 맞는데 돌연변이 또는 이런 단어 사용하면 안 된다. 적어주세요. 납치하지 마시고. 아이고 아프다. 조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내 목소리 커진단 말이야. 살살 말하고 싶은데. 하지 마. 이거 마무리하고 쉬게 해줄게. 여기 대충 마무리가 됐네. 조금만 쉬었다 할까 그러면? 잠 깨고 할까? 네. 그러자. 오케이, 그럼 10분만 쉬고 잠 깨고 오세요. 이 교시는 졸리면 서 있기. 여긴 진짜 싫어. 할 게 없어. 할 건 없는데 틀려갖고 오긴 하더라고. 일단 기본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좀 어려운 거 나갈 거예요. 좀 어려운 거 나갈 거야. 자, 일단 봅시다. 그나마 과학이 안 어려운 건 오늘까지야. 아직은 할만하지? 아니야? 자, 봐봐. 자, 여기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고 나올 거야. 생물이면 지구에 살고 있는 뭐 식물, 동물, 기타 등등이잖아. 걔네를 포함해서 걔네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까지 이제 우리는 큰 범위를 볼 건데, 그럼 봐. 여기 모여 있는 우리는 같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끼린 같은 종이야, 그치? 근데 같은 종이라고 모여있는 생김새가 다 어때?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서 첫 번째 생물 다양성 그러시면 유전적으로 달라요. 유전적 다양성.
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종 안에서 비교할 때 하는 얘기야. 이따 쓸 시간 줄게. 지금은 그냥 보세요. 이 조건 안에서. 그러다가 자, 내가 집에 갔더니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 그럼 우리 집에는 다른 종이 살고 있는 거야. 그치? 맞아? 포유류지만 다른 종, 사람과 동물이 살고 있어. 그래서 생태계에는 여러 종이 살아요. 멍멍이, 고양이, 호랑이 등등 해서 종다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얘보다 얘가 좀 더 큰 개념이겠죠? 그래서 종다형성은 여러 종이 사는데 이 여러 종을 같은 지형에 사는 애들을 비교할 거야. 예를 들어 일산에 살고 있는 종이라고 했을 때 여기 살고 있는 뭐 동물들이 막 있을 거잖아. 아마 일산에 반달곰은 없을걸? 반달곰 어디 살아? 산 시원이 집이요. 지리산에 살아. 네. 지리산에 풀어놨어 걔네들. 가끔 등산객한테 와가지고 과자 뺏어 먹고 그래요. 자, 그럼 지리산 그 동네에는 반달곰이라는 종이 사는데 여기는 없어. 그래서 지역을 하나 정해서 여기에 종다양성 이런 거를 묶어서 우리는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 많은 종들이 살고 있는 환경, 우리는 그걸 생태계라고 불러요. 그럼 지구에 동물, 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 종류는 뭐가 있을까? 포유류, 파충류, 아, 그건 종이고 걔네가 사는 환경, 바다, 육지, 육지를 조금 나누면 숲, 그치? 우리는 그걸 이렇게도 불러. 열대우림이면 되게 뜨거운 지방의 숲이잖아. 근데 거기 안 살 수도 이게 있잖아. 옳잖아. 안 사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북극에 거의 눈으로 덮여있는 툰드라 지역에도 식물은 살아. 살긴 살아. 안 사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예요? 브라질이요. 아마존. 아마존. 거기 지금 개발 엄청 해서 나무가 없어졌지. 알아? 진정한 부자의 플렉스는 내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 진짜 생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 사람이 아마존 땅을 샀어. 다는 아닌 것 같아. 이만큼을 사갖고, 그리고 뭐도 샀냐면 지금 아마존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있지. 회사도 샀어. 자, 그럼 아마존 샀지? 개발 회사도 샀지? 그럼 맘먹으면 나는 싹 다 개발할 수 있지. 근데 회사를 폐업 처리했어. 너네 개발하지 마. 여기 내 땅이니까 아무도 개발 못해. 지구를 지키는데 돈을 썼어. 어마어마한 돈을. 겁내 멋있지 않니?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나 돈 많으면 그런 거 하고 싶어. 진짜 멋있지? 몇종 써야 되지 않아요? 네. 아, 그렇지. 되게 많아야 돼. 이만큼 갖고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랬어. 그런 것들 포함해서 강이든 뭐 습지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생태계 자체가 일단 엄청 다양해야 거기서는 종도 많아지는 거죠. 우리 아까 고생대 말에 멸종했던 대멸종이었어요. 3차 때. 이유가 뭐였어요? 한계야 형성. 거기 숨어있는 듯이 보였다. 뭐가 사라지는 거다? 대륙붕이 사라지는 거다. 그치? 비슷한 거야. 대륙붕은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서 생물이 되게 많이 살았잖아. 습지도 육지하고 강이 만나는 곳이야. 두 가지 생태계가 만나는 곳이 이런 데 생명체들이 진짜 많이 살아요. 자, 그래서 이런 데들이 생태계 다양성.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유전적 다양성의 예를 몇 개 볼게요. 일단 사람으로 치면 그래, 우리의 생김새가 달라? 그러면 무당벌레, 얼룩말 이런 애들. 자, 얼룩말의 줄무늬는 가로무늬게 세로무늬게? 세로요. 그럼 다리도 이렇게 세로야? 얼룩말을 가서 유심히 한번 봐봐 오늘. 일단 세로야. 근데 얘가 이렇게 가면서 엉덩이부터 이렇게 가로로 가. 다리는 가로야.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근데 그 무늬도 얼룩말마다 어때?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의 무늬가 다르게 생겼어요 라고 표현을 하려면 같은 종 내부에서 비교를 할 때 유전적 다양성인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좋은 이유, 그걸 이제 바나나로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 품종들이 바나나를 품종 개량을 했어. 실제 야생 바나나는 이렇게 까보면 안에 씨가 되게 많대. 근데 씨가 없으면서 되게 맛이 좋은 애를 만들었어. 어머, 얘가 너무 맛있어. 근데 보통 꽃과 꽃을 수정을 시켜가지고 새로 이렇게 씨앗이 나와서 그거를 심어서 나오는 경우는 얘랑의 유전자를 섞어서 나오니까 얘랑 똑같은 맛이 안 나. 그래서 식물을 개량을 해서 뭔가 맛이 좋다 그러면 보통은 얘 유전자를 그대로 갖다 심어야 돼. 그래서 가지를 꺾어서 갖다가 심어서 새로 나무를 만들어. 그러니까 얘랑 거기 있는 나무가 싹 다 유전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맛이 똑같은 거야. 대량 생산을 막 하는 중이었는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병균들이 나타난 거지. 그 병충해에 내가 되게 약해, 이 나무가. 근데 나만 그래? 여기 있는 애 싹 다 똑같으니까 한 놈이 그러면 얘네가 다 같이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가 지금 거의 막 이렇게 막 줄어들어 가고 있대 라는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들었어. 그럼 봐, 우리 사람도요, 정성적 혈구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 남모양적 혈구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점이 뭐였더라? 이 사람들이 뭐가 이득이었어? 말라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도 죽지 않는 게 이득이었지. 그럼 만약에 이런 종의 사람만 살았다면 말라리아가 더 창궐하면 우리는 치사율 지금 30%인데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인류가 다 가면 어쩔 거야, 그치? 근데 이들이 있는 덕분에 인류라는 건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지. 야, 그러니까 종다양성,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높아야 돼. 그치? 다 각자 다양해야 몇 명이 죽어도 또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 거란 얘기야. 멸종하지 않아요. 돼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높아야 합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왜 높아야 돼?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바나나는 유전자가 대부분 동일해.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 병이 약하다고. 자, 그럼 거꾸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를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뭐라 그럴까? 가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방금 그거 남모양적 혈구, 정상적 혈구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에 좋았어? 말라리아요. 그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돼. 병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 병균이든 또는 뭐 기온이든, 지금 막 기온도 올라가는 중이고 누구는 더위에 더 강하고 누구는 더위에 약하고 그럴 수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했을 때 자기 종을 유지하는데 또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종다양성은, 자, 이 세상에 인간만 살 수 있어? 다 굶어 죽을걸? 아니면 되게 잔인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치?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러니까 어때? 저 지구상의 종은 다양해야 돼. 그치? 종다양성은 당연히 다양해야 좋은 게 맞는데, 종다양성이 다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찾는 방법. 이거 어디 보냐면 책에 있는 나무 그림을 찾을게요. 33쪽 위에 가나 숲에 있는 나무 그림이 나와 있죠. 그 그림을 봅시다. 가에 A, B, C, D 네 종류의 나무가 살아요. 사장님? 네. 근데 옆에 표에 정리해줬어요, 착하게. 가지역에는 A, B, C, D가 5, 6, 6, 3 그루가 살고 있대요. 근데 나지역에는 1, 2, 16, 1이 살고 있답니다. 총 합치면 다 20그루인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가지역에 있는 나무랑 나지역에 있는 나무랑 종의 수는 어때요?
달라요. 가지역에 몇 종의 나무가 살아? 4종, A, B, C, D. 나지역에도 4종. 그럼 종의 수가 만약에 한쪽에 A, B, C, D, E였으면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일단은 기본은 종의 수가 많으면 일단 종 다양성이 높은 건 맞아. 근데 만약에 종의 수가 같은 지역이라면 지금처럼 A, B, C, D 4종만 살아. 그럴 때는 자 거기 있는 가지역, 나지역 중에 누가 종 다양성이 높다 그럴 거냐면 가지역이 높다 그럴 거야. 왜 그럴까? 똑같이 4종이 있는데 나는 종 다양성이 낮다라고 표현해. 자 이유는 약간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병이 돌았어. 근데 A도 한 그루, D도 한 그루야. 그러니까 한 그루만 딱 죽으면 종이 3개가 되는 거야. 되게 위험하지. 여러 그루 사는 것보다. 그래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좋고 종의 수가 같다면 두 번째 조건은 어떨수록 그 종이 균등하게 분포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됐어요? 자, 요거는 적읍시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적어주세요. 이번 주부터 노트 정리해 봅시다. 나한테 시킨다 했지? 했지 이제? 갖고 왔어요. 뭐? 책 갖고 왔어요. 아 교과서는 갖고 왔어? 겨울. 아, 학교에서 갖고 왔다고? 네네. 아 오케이. 이번 주부터는 교과서 노트 정리할게요. 배운 거. 잠시만요. 김말국사 쉬는 줄 쌤 시원이 안 갖고 왔대요. 안 왔어요. 아 학교에 있어? 네. 큰일 났네. 학교 있으니까 태우니까 빌려서 봐. 아까 뭐라고? 김말국사 쉬는 줄 아무도 안 갔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래. 지금 갖고 와. 그게 못 들여다도 보고. 저동은 시험지 줬나 너한테? 아 시원이가 줬다. 맞다. 이정이 나 주니? 얼른 쓰세요. 여기 지워야 돼요. 근데 모낭벌레랑 얼룩말도 그러면은 그거예요. 응? 그 변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서 다양한 유전자를 받아서 모양이 다르는 거니까 변이지. 나요. 자, 그럼 생태계 다양성은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장르가 많아야 거기 살 수 있는 생명체 종류도 많겠지. 그러니까 얘가 높아져야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같이 높아질 것이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범위예요. 여기 별거 없어. 이게 끝이야. 자, 이제 여기 됐으면 그 밑에
그럼 이제 이 생물 자원들을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볼 거야. 자, 기본적으로 나무 베다가 집도 만들고요. 뭐 뭐도 하고요. 또는 풀 뜯어가 밥도 먹고요. 여러분 지금 면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뭘로? 나무. 식물. 실. 목화라고 하는, 그치? 거기서 실 뽑아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의식주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식주는 자연에 있는 걸 내가 활용하는 얘들은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 다 알고 있는 것들 따로 쓸 게 없어. 근데 그거 말고 의약품 몇 개는 외울게요. 자, 의약품에 지금 누구누구를 줬냐면 버드나무 껍질. 자, 우리 그 타이레놀 언제 먹어요? 증상이 뭐일 때? 머리 아파. 그지? 머리 아파요. 진통제로도 먹고 열날 때 해열제로도 먹을 거거든. 그 진통제 해열제로 쓰는 타이레놀 성분에 살리실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애랑 화학 반응 시켜서 만든 애를 넣을 거야.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은 진통제나 해열제 원료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옛날에 그 한의학 또는 뭐 그런 데 보면 식물들 어떤 식물은 뭐 빨아서 어떻게 복용을 하면 누구는 먹어요, 누구는 발라요. 그럼 누구는 뭐 복통을 가라앉혀주고 누구는 지혈을 해주고 이런 성분들이 있었지. 그치? 동의보감 이런 드라마 보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식물들한테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나무. 얘가 빨간색 열매가 있대. 나도 얘를 본 적은 없는데 요 열매 성분에는요 요런 게 있대요. 항암제, 암치료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 항암 성분이. 그 다음에 또 누구 줬지? 푸른곰팡이. 이거 푸른곰팡이 가지고 약 만드신 분은 그 위인전에도 나오지.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함. 정약용.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요? 아, 들어는 봤나 플레밍? 이라고 하는 분이 푸른곰팡이에서 무슨 성분을 만들었어요? 페니실린. 어떤 시험을 하다가 여기 푸른 곰팡이가 생겼는데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안 살더래. 세균 배양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곰팡이가 혹시 세균을 죽였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연구를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디 아플 때 병원 가서 약 받으면 항생제 처방을 해주거든. 내 몸에 있는 세균을 그 친구 같이 죽여주는. 저번에 항생제 내성세균 봤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 봤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생제, 세균 죽이는 성분이 있을 거야. 이거 말고도 역시 학교에서 몇 개를 더 해주실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 맞춰서 더 외우시면 돼. 이거는 근데 너무 잘 나오는 기본적인 애들. 요거 4개 쓰고 외웁시다. 지금 웬만하면 외워서 쓰세요. 나머지 뭐 사회적 가치, 심리적 가치 이런 것들은 따로 쓸 거는 없어요. 자, 생물 유전자 자원 들으시면 저거 말고도 다른 걸로 쓰는 거. 거기 책에 지금 바이오 연료라고 나온 거 찾아볼래? 맨 아래줄에 사진에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붙으면 요즘 바이오 붙어있는 대학 학과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생명공학, 생명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 애들이 진짜 경쟁률이 지금 막 터진다 그러거든. 자,
자, 바이오에탄올 뭐냐면 기본적으로 에탄올은 지금까지 주로 먹는 용도였어. 술이라고 해서. 근데 일본에서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밥을 안 먹어. 자꾸 딴 걸 먹어. 그러니까 쌀이 남아 돌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농업이 자꾸 침체가 되잖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져. 그 문제가 돼, 안 돼? 기본적으로 먹는 게 쌀인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진다. 나 쌀 수입해서 먹어야 되지. 그럼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쌀 없잖아. 우리가 안 주면 못 먹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죽으면 안 돼. 농업이라고 하는 거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쌀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 자꾸만 쌀값은 떨어지고 안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뭘 했냐면 내가 이 뉴스를 본 게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쌀을 발효를 시켜서 만든 에탄올을 가지고 에탄올로 가는 엔진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알코올로 가는. 우리 지금 자동차 엔진은 뭘로 돌아가요? 기름이요. 그치? 그 기름 어디서 나온 거야? 땀에서. 화석연료. 그치? 화폐석 나오는 있는 거기 파갖고 만든 원육해갖고 나온 석유 쓰는 거잖아. 얘도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석유 채굴하는 나라만 배불러주는 거고 우리는 그것도 없어서 맨날 비싸게 사서 쓰는 거잖아. 바이오에탄올이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물자원 한 거 가지고 뭐 옥수수든 쌀이든 이런 거에서 나온 당분 가지고 만들어서 그 엔진 만들면 그것도 되게 상 받을 만한 일일 거야. 근데 내가 10년도 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직 잘 모르겠어. 착용 안 된 거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 아무튼 그런 것들로 활용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탐구 주제 이런 거 찾으실 때는 그런 것들 막 찾아봐도 돼. 됐으면 36쪽 가세요. 마지막. 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지구상에 되게 많은 동물들이 지금 막 죽어가는 중이고요. 기타 등등. 그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라고 지금 몇 가지가 나왔을 거야. 첫 번째 누구 있대? 동그라미 1번. 서식지 파괴. 단편화. 자, 서식지 파괴는 뭐냐면 아까 그 아마존 같은 거 우리가 다 개발해서 없애버려요. 갯벌에다가 다 메꿔가지고 막 아파트 지어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죽었을 거야. 그 다음에 단편화는 뭐냐면 끊을 단자야. 끊어. 땅을 끊어서 이편 저편 나눠요. 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뭐 있어? 여기 숲이 있는데 여기 뚫어서 뭐 고속도로 내요, 철도 내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단편화의 문제점을 좀 볼게요. 자, 이만한 숲이 있었어. 여기 곰도 살고 호랑이도 살았어. 자, 그럼 곰이랑 호랑이는 가장자리에 주로 살아? 가운데 주로 살아? 등치가 큰 애들은 자기 몸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울창한 가운데 쪽에 살아. 그치? 주로 이렇게 가운데 살아. 곰이 살아. 그럼 바깥쪽으로 나오면 이제 나무들이 점점 적어질 거니까 사이즈 작은 애들이 자꾸 밖으로 살아. 뭐 토끼, 다람쥐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작은 개구리, 개미 이런 애들은 바깥쪽에 주로 산단 말이야. 느낌 오지? 야,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이 고속도로를 냅니다. 숲을 가로질렀어. 자, 그러면 일단 고속도로가 난 이 가운데 부분은 일단 얘네가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곰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요만큼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차가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얘네한테는 여기도 이제 가장자리가 되는 거야. 내가 살 공간이 아닌 거야. 노출됐으니까. 그럼 도로 면적 말고도 이만큼이 곰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 가장자리에 살던 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장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니? 위에 내가 살 공간이 넓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눠볼게요. 중심의 가장자리는 면적이 증가해. 그럼
그럼 거기 살 수 있는 뭐 다람쥐, 개구리 이런 작은 생명체의 개체 수도 늘어날 수도 있어. 근데 중심부는 면적이 줄어들어. 그러면 테두리에 살고 있는 개구리, 토끼, 작은 동물의 개체수가 많겠니? 그거보다 상위 포식자인 곰의 개체수가 많았겠니? 상위 포식자 개체수가 많으면 저 숲은 망했어요. 죽은 거야, 그치? 그나마 하위의 피식자들이 많아야 그래도 단계 올라가면서 애들이 먹는 애가 적어야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개체수가 원래 많지도 않았던 애들인 거야. 근데 면적이 더 줄어들었어.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체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멸종 위기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즉 종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생태계한테 좋은 것 같고 이걸로 따지면 안 좋은 것 같고 누가 영향력이 클까요?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 또는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종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얘가 영향력이 훨씬 큰 거야. 근데 이거를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서 이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 가지고 종의 수가 늘어난다 라고 보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맞다고 빡빡 우긴 학교가 있었어. 자, 여기가 개체수가 증가하면 그랬는데 거기서 종의 수가 늘어나려면 아까 그 핀치처럼 변이가 생겨서 그 친구가 이 환경에 적응을 해서 수세대에 걸쳐서 걔가 하나의 종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엄청 오래 걸려. 얘가 증가해서 종이 새로 생긴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얘가 감소할 수 있는 건 훨씬 쉬운 일이거든. 근데 이걸 종이 증가한다 해놓고 그 보기가 맞다고 우겨서 걔 친구가 틀려갖고 왔어. 아주 간혹 이상한 경우 빼고는 대체로는 이 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멘트를 잘 보셔야 돼. 정정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너무 많이 봤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뭐야? 생물종이 감소하는 두 번째 원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불법 포획. 다음에 무슨 차이게요? 포획은 그냥 싹 다 주시는 거고요. 남획은 몇 명만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불법 포획은 말 그대로 포획은 일단 잡는 건데 불법이야. 자, 지리산 반달곰, 지리산에 가고 내가 등산하러 갔다가 반달곰을 잡아왔어. 이거 뭐야? 불법이야. 걔 천연기념물인가 아마 이렇게 보호종일걸? 그렇게 보호종인 애들 내가 이렇게 잡아오면 불법이야. 나 잡혀가요야. 잡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잡으면 불법이고, 남획은 그래 잡아도 되는 애들이야. 우리 막 생선 잡아서 먹잖아. 근데 잡았더니 어머 요만한 새끼야. 그럼 보통은 놔주죠. 너 크면 다시 와 놔주지. 근데 이것까지 다 잡아서 먹으면 어떻게 돼? 몇 년만 그렇게 먹으면 애기들이 다 없어져. 몇 년 후에 먹을 게 없어. 남획은 과하게 잡는 거 돼요? 이거는 그런 차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있지? 세 번째. 자, 외래종은 여기 쓰면 좋다. 세 번째 외래종은 우리나라의 토종 생명체가 아닌데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 러브버거 어디서 왔어요? 중국이요. 그렇지, 중국에서 온 파리래. 얘네들 말고 외국에서 들어온 애들 되게 많거든? 근데 걔네들의 상당수 애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원래 우리의 그 뭐라 해야 되지? 토종 생물들을 되게 많이 죽여.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외래종도 학교에서 해주는 만큼 외우셔야 돼요. 많이 해주는 되게 많이 해주더라. 그 친구 누구지? 루트리아. 주인대 토끼처럼 생긴 좀 사이즈 크고 이렇게 앞니 크고 이렇게 생긴 애. 얘가 농작물을 그렇게 많이 파먹어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대. 그 다음에 블루길, 베스 이런 베스 이 물고기 얘네는 많이 잡기 대회도 하더라.
얘네가 토종 물고기 되게 많이 죽여. 자, 우리나라 가물치 알아요? 좀 애가 가늘고 이렇게 좀 길게 생긴 애가 있는데 가물치가 이렇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잡아다가 고아서 먹고 이런 걸 했었대. 우리나라에선 가물치를 되게 많이 먹기도 했는데 이 가물치가 어쩌다가 외국을 나갔네. 미국 강에 가갖고 거기서 외래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동네 토종 물고기들 그렇게 잡아먹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가물치 엄청 세대. 말 말은 없어.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서. 그 다음에 거북이 중에 이런 애가 있어. 붉은기 거북. 쥐가 있어요. 귀처럼 여기 앞에 이렇게 머리에 빨간 점이 이렇게 있대. 얘가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얘를 관상용에서 마트에서 되게 많이 팔았대. 근데 사람들이 사서 키우다가 거북이니까 물에 살아도 되겠지. 그럼 물에다가 자꾸 방생을 한 거야. 근데 얘가 또 생존율이 그렇게 높다네. 그 천연 그 다른 물고기들 많이 죽이나 봐. 그래서 얘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식물 중에는 돼지풀 뭐 이런 애들이 있대. 나도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되게 많은 외래종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류들 몇 개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별거 없어. 사람들이 만든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인데, 자 문제는 그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딴 건 모르겠고 이거 여기 하나만 해결을 합시다. 내가 다리를 이렇게 아니 이거를 놔갖고 도로를 놔서 땅을 갈라버렸잖아. 근데 만약에 이 숲에 여기에만 연못이 있었어. 그럼 이쪽에 사는 애들 어떻게 해? 물도 못 먹고 다 죽을 거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태 통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위로 낮은 언덕 만들어갖고 풀이랑 나무랑 되게 잘 만들어준 생태 통로들도 있고 가끔은 정말 형식적인 생태 통로도 있어. 예전에 뉴스에 나왔다. 생태 통로는 정말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네가 지나가도 몸을 숨길 곳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정말 기자가 가서 그 취재했던 생태 통로를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있어. 이렇게 계단이 있고 정말 그냥 육교처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그 사슴이 거기 계단 올라갈 거야? 못 가지 애들이. 숲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몸을 숨길 곳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생태 통로를 고발하는 그 그걸 봤었어. 방송을. 자, 그러니까 생태 통로도 배운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한 해결책이야. 이거는 뒤에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쓰세요.